오늘 실습할 치아는 그 21번 치아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는 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이 프링스 발치 검자를 가지고 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박할본을 건드리지 않고 인택트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젠틀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아 발치 겸자를 이렇게 조금 깊이 넣으신다는 기분으로 하시고, 이렇게 그 바코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흔들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주신다는 기분으로 부드럽게 빼시면 되겠죠. 대체적인 발치와의 전체 길이는 대략 한 치경부 쪽에서 7mm 정도 되겠네요. 7mm 정도 되어지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발치와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캐리어스에 의해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특별히 다른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감염이 있어가지고 페리오 프로블럼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발치와 벽을 좀 긁어주고 그 다음에 디톡시피케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게 파필라 오웨이 팔라탈 플랩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연조직의 길이가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즉시 식립을 할 때는 이제 연조직의 길이를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한 3.5mm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대략 한 3mm에서 3.5mm 정도 연조직의 높이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수술은 일단 파필라 오웨이 팔라탈 인시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파필라 오웨이 팔라탈 플랩은 이 상악 전치에서 이 파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시전을 주면서 파필라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해 있는 그 치아의 그 이 라인 앵글 부분에서 인시전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접한 치아에 있는 그 인터프록시말 파필라의 콜 부위, 가장 높은 콜 부위에서 팔라탈 쪽으로 한 1mm 내지는 2mm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인시전을 주게 되는, 그 외에는 이제 치조골정을, 구개측 치조골정을 따라서 전진을 하다가 그 반대쪽 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필라의 콜 부위에서 한 1mm 정도 구개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인시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앵글 쪽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제 파필라 오웨이 팔라탈 인시전은 발치 전에 하셔도 되고요. 발치 이후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파필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발치 이후에 하시는 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플랩을 젖혀주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실습을 할 내용 중에 하나가 플랩 쪽에서, 팔라탈 플랩 쪽에서 그 CT를 좀 채취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상악 전치 쪽에 있는 구개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한 3mm 내외인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 쪽에, 소구치 쪽에 가장 이제 그 연조직의 두께 가장 두꺼운 걸로 되어 있고요. 전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GPA, 그레이트 팔라틴 아테리가 지나가는 것도 캐나인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진지바 마진에서 한 9mm 정도 에서 이제 GPA가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연조직을 채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그 진지바 변연에서 대략 한 2mm 정도 하방에서 인시전을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길이는 한 5mm 정도 길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조직의 두께는 한 2mm 내외 정도를 채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인시전을 갖다가 주시고 채취를 하실 때 구개측 연조직의 방향과 일치하게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통 미는 경우들이 안쪽으로 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구개측에서 이렇게 그 룩의 부위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진지바 변연에서 한 2mm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립 깊이는 오늘 그 11.5mm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구개측 치조정에서 한 2mm 정도 서브크레살로 들어가는 걸 합쳐서 13.5mm 정도 그렇게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의 시작점이 이제 전치부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 발치와 전체 길이에서 상부에서부터 3분의 2 되는 지점, 이쯤이 드릴링 하기가 힘을 주기가 되게 좋은 그러한 위치인 것 같아요. 너무 위쪽에서 힘을 주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너무 아래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치와 전체 길이에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15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여서 먼저 인덴테이션을 주는 것들이 포인트를 대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mm 이상 깊게 인덴테이션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인덴테이션 준 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린데만 바를 이렇게 조금 세워서 이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패스를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라탈 쪽에 패스를 잡아주게 되고요. 이제 2mm 드릴을 이용을 해서 13.5mm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13mm 지점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게 그렇게 드릴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2.9mm 드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mm 드릴로 드릴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3.7mm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3mm 드릴 정도까지 드릴링을 일단 해서 약간 언더 드릴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BD 임플란트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때는 끝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테이프한 임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칼 쪽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시면서 이 몸체, 임플란트의 몸체 부위가 팔라탈 부위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식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밀리지 않고 지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식립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대략 그 한 2mm, 한 2.5mm 정도 식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되었을 때 이 바칼과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이 HDD는 대략 한 3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 2mm 이상 공간을 갖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바칼 쪽에 이제 팔라탈에서 띄은 그 연조직을 갖다가 옮기게 될 텐데요. 파우치 플랩, 그러니까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벨롭드 파우치 플랩이라고 하죠. 뭐 이름이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블런트한 그 페리스탈 엘리베이터 같은 걸 아니면 몰트큐렛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바칼 쪽의 진지바와 그 다음에 바칼 플레이트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블런트 다이섹션을 갖다 조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조금씩 넓혀주는 것이죠. 대신에 이 파필라가 있는 부위까지는 이렇게 다이섹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방부까지만 이렇게 다이섹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인벨롭드 파우치 플랩이라고 뭐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코진지발 정션을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뮤코진지발 정션 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렇게 채취가 되었던 CTG를 뭐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조직의 볼륨을 좀 늘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TG를 이렇게만 끼워 놓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온다든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CTG를 고정하기 위한 슈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칼 진지바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CTG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반대쪽도 이렇게 CTG와 바칼 쪽의 연조직을 이렇게 같이 물고 본그라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그라프트는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이제 슬로우 리접션 되는 그러한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본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HA와 TCP가 이렇게 섞여서 있는 그러한 그 바이페직 머티리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를 수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임플란트 이 탑 부위는 그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뭐 코튼 펠렛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카버 스크루로 덮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저는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때 본그라프트를 하실 때는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그 발치와의 끝까지 이렇게 그 에이펙스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발치와 상방 코로나 3분의 1 정도만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그 하방에서는 자연스럽게 본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방에 한 3분의 1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그라프트를. 코튼 펠렛을 제거하고요. 이 종이가 콜라 테이프라고 가정을 하고요. 흡수가 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2장 정도를 겹쳐서 하시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치와의 바칼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장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강 내 환경 때문에 이제 위에 장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밑에 장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발치 본그라프트 부위가 이제 그 관리가 된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슈처는 일단 먼저 그 파필라 쪽에 슈처를 할 때는 먼저 버티컬 마트릭스 슈처를 이용을 해서 슈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마트릭스 슈처를 하는 것은 이 파필라 쪽을 누르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슈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치와 앞쪽을 갖다가 콜라 테이프를 눌러주는 슈처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칼에서 한번 들어가세요. 물론 뭐 여기 크로스 슈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그러신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 인터럽티드 슈처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칼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그 슈처를 따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콜라 테이프와 함께 팔라탈 쪽으로 같이 콜라 테이프를 같이 눌러서 팔라탈 쪽으로 같이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칼에서 이렇게 들어가서